제1장 도입. 왜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장 내 폭언과 폭행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육은 단순히 규정 준수를 위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거나, 회의 도중 물건이 갑자기 날아온 적이 있거나, 혹은 동료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나 자신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말 한마디를 잘못 뱉어서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힌 경험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원래 저래,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또는 우리 직종이 원래 좀 거친 편이잖아 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충동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결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위법 행위이며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민사배상, 징계라는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부당대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9%, 즉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목격 경험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는 결코 일부 극단적인 사업장에서만 일어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공공기관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 통계보다 실제 피해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육을 받는 사업장이 규모가 크든 작든, 업종이 무엇이든 오늘 이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 폭언과 폭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교육은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시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자기 성찰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연대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으로 들으신다면 오늘 교육의 내용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직장 내 폭력을 규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의 강화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가 그냥 참았던 것들을 오늘의 직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은 필연적으로 법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교육이 그 대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2장 개념 이해, 폭언과 폭행의 정확한 정의. 이해 1. 폭언이란 무엇인가? 먼저 폭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언이란 한자로 사나울 폭, 말씀, 언, 즉 사나운 말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심한 욕설, 위협적 언어, 모욕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어 행위를 폭언으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폭언에는 반드시 고함이나 큰 소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내뱉는 모욕적 발언도 폭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성과 욕설입니다. 이 멍청한 놈아, 당장 꺼져, 내가 사람이야,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써 같은 표현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언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욕설은 단 한 번이라도 법적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그 위법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위협적 발언입니다. 잘리고 싶어, 가만 안 두어, 두고 봐라, 다음번엔 용서 없어 같은 말처럼 직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발언을 할 경우 단순한 불쾌한 말이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라는 권력 불균형 속에서 나온 위협은 법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모욕과 비하입니다.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외모, 학벌, 장애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낮추어 보는 발언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 그렇지, 여자가 무슨, 늙은이가 뭘 알아, 그것도 학교 다녔어, 같은 발언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차별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모욕죄와 함께 평등권 침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반복적 면박입니다. 업무 보고 심하다,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느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봐, 도대체 뭘 배웠어? 처럼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두 번의 비판은 건설적 피드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는 업무 지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폭언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폭언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상대방의 능력이나 인격에 대해 발언하는 경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그렇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교육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의 2. 폭행이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적 힘이나 물리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두려움이나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신체 접촉입니다. 때리기, 밀치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폭행입니다. 신체 접촉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폭행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어깨를 민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입니다. 둘째, 물건을 이용한 간접 폭행입니다. 서류나 컵, 전화기, 키보드 등 물건을 상대방 방향으로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설령 물건이 상대방에게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폭행 또는 협박의 영역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책상을 세게 치는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지만 이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셋째, 위협적 행동입니다.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책상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상대방 앞에서 위협적으로 일어서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 구속 행위입니다. 팔을 붙잡아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막거나 문을 막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폭행과 감금죄의 요건이 됩니다. 면담 중에 상대방을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실제로 감금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이 아닌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직장 내 폭행과 일반 폭행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관계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할 경우 단순 폭행죄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2의 3. 업무상 정당한 지도와 폭언의 경계선. 많은 분들이 엄격한 업무 지시와 폭언의 차이를 어려워하십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도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업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발산이 아니라 성과 향상이나 실수 방지라는 업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1대1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의 크기와 지적의 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에 엄청난 질책을 쏟아붓는 것은 비례성을 잃은 것입니다. 반면 폭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격을 공격할 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때,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특성, 외모, 출신, 성별 등을 언급할 때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업무 지도가 아니라 폭언입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항상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2-4.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 폭언.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폭언의 형태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 단체 카카오톡방,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적 언어 사용도 폭언에 해당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비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폭언보다 디지털 폭언이 더 위험한 점은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샷 하나로 가해 사실이 완전히 입증됩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메신저 업무 지시와 즉각 응답 요구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언은 화면을 닫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집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그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는 24시간 피해가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과 폭행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신의 언행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오늘 출근 이후 지금까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사과는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증거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왜 심각한가? 폭언 폭행이 미치는 영향. 3의 1. 피해자 개인에 대한 영향.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 이상의 고통을 겪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입니다. 많은 분들이 PTSD는 전쟁터나 극단적인 사고 현장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되는 폭언과 공포는 신경학적으로 동일한 심리적 외상을 만들어냅니다. PTSD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관련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자극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가해자의 목소리, 발소리, 특정 단어 하나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출근 전날 밤부터 불안해지고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심리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PTSD 외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퇴직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수면장애, 소화장애, 두통,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폭언 폭행 피해자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성 이명, 청력 저하, 피부 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 신체 질환을 호소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실제 신체 질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업생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출근 자체가 공포가 되어 결근과 조퇴가 반복되고 결국 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재발하여 직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치료비, 통원 비용, 심리 상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직업을 잃으면 생계가 흔들리고 재취업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폭언 피해로 인한 피해자 1인당 평균 경제적 손실은 치료비와 이직 손실을 합산해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3-2. 주변 동료에 대한 영향. 폭언과 폭행은 직접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인 동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대리외상이라고 부릅니다. 폭언 장면을 목격한 동료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내면화합니다. 이 공포는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며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는 복종적 태도가 조직 전체로 퍼집니다. 통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폭언 폭행을 목격한 직원의 생산성은 사건 이후 평균 12% 이상 감소하고 이직 의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가해자 한 명이 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느끼는 또 하나의 심리적 부담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나서야 했는데 내가 막지 못했다는 자책이 생깁니다. 동시에 자신도 침묵한 것에 대한 수치심도 느낍니다.
이는 팀 내 대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폭언이 발생하는 팀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료보다는 경쟁자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3-3. 조직 전체에 대한 영향. 조직 차원에서도 폭언과 폭행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우선 우수한 인재가 먼저 떠납니다. 좋은 직원일수록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참지 않고 조직을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지치고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팀 내 신뢰가 무너지면 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서로에게 정보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표면적으로는 일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기여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법적 분쟁까지 더해지면 소송 비용, 합의금,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중 직장 내 폭언 폭행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된 이후 해당 기업의 신입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날 구직자들은 기업 리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단 한 건의 폭언 사건 기사가 회사의 이미지를 수년간 훼손할 수 있습니다. 3-4.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폭언 폭행은 개별 조직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면 경력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 내 폭언 폭행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조기 이직에 따른 재취업 비용,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이 포함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직장 내 폭언이 만연한 사회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폭언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귀가 후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수위가 높아지고 이것이 가정 내 갈등이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직장 문화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예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폭언 폭행이 피해자 개인, 목격자 동료,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폭언 사건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하나의 작은 변화, 한 번의 10초 멈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이 동심원을 역방향으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